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소소하게 가족 공방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5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족 공예 힘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이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거나 다른 가족 공예 영상을 보셔서 알고 계신 분은 왜?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죽 공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두꺼운 가죽을 내가 손으로 일일이 넣어가면서 바느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죽 공예는 그 가죽에 구멍을 직접 뚫어서 바느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미싱을 쓰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지 않고요. 무슨 목공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무거운 것을 들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작업을 할 때도 힘을 줘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힘이 들어가는, 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손재주가 없어도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흔히 말하는 똥손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좀 저는 말씀을 드려요. 보통 손재주가 있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즉 손재주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에 따라서도 충분히 진행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천천히 해보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천천히 하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취미이기도 하고요. 퀄리티 있는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었냐면 손재주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손재주가 없다면 다른 뭔가 잘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재단을 잘 못하시는데, 혹은 바느질을 항상 조금씩 틀리시는데 색감을 조합하는 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손재주가 있긴 하시나 지퍼를 잘 못 만드셔요, 항상.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바느질을 잘 못하시는데 지퍼는 또 기가 막히게 만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신은 공평하다는 말이 있죠. 어느 하나를 주면 어느 하나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단순히 바느질 하나를 잘 못한다고 해서 가죽공예 못하겠네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신다든지 그걸 잘 알려줄 만한 그런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죽공예 전공하셨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게 있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가죽공예를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죽공예 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가죽공예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자죠, 기술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배를 하시는 분이나 페인트를 하시거나 나무를 가지고 뭔가 하시는 목수처럼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가죽공예를 전공을 하진 않았고요. 저는 전기전자를 전공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인데, 우선 이 네 번째 질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자분이 하시는 줄 알았어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가죽공예 자체를 뭔가 꼼꼼한 사람이 해야 되고, 꼼꼼한 거는 여자분들이 더 꼼꼼하기 때문에 가죽공예도 여자분이 할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쳐보고 찾아오셨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해서 제가 올린 거 보고 오셨다가 제 사진이 별로 안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만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찾아오셔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만약에 남자였으면 나이대가 훨씬 있는 남자였던지 아니면 여자분이 하실 줄 알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약간 남자 대 여자 이런 식으로 성을 나눠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그 특성이라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좀 기술적인 면을 요구하는 것을 좀 잘하신다든지 도구를 잘 다루신다든지 아니면 입체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신데 색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취향 그리고 뭐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색감의 조합이라든지 그냥 딱 봤을 때 비례, 그러니까 비례를 계산으로 아는 거죠. 그냥 척 봤을 때 예쁜 그런 비례가 아니라.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또 기가 막히셔요. 만약에 핸들을 달아야 된다고 하면 남자분들은 이걸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해서 나눠서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여기 달면 예쁘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해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향성에서 나오는 게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꼼꼼함이 있고요.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꼼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적절히 또 섞여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가죽공예를 못할 거다, 잘 하지 못할 거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편견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엄청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죽공예를 즐기고 그걸 독학을 하신다든지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성비, 남자 대 여자 비율을 저는 볼 수 있죠. 제 채널의 분석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남자 대 여자 비율.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뭐 오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께 말씀드렸는데 꽤나 많이 여자 쪽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근데 땡!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구독자 포함해서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 이참에 구독하시는 게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전체 시청 기준으로 남자 대 여자 비율이 남자 60, 여자 40입니다. 이 비율은 제 채널을 영상을 제대로 올리기 시작한 이후로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이대로 했어요. 60대 40.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가죽공예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관심이 있어 하고 할 거다라는 것은 편견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라는 거.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썰이에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뭐냐면 가격과 관련된 겁니다. 가격. 가죽공예 비싸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가죽공예 어떻게 보면 좀 비싼 취미이기도 하죠. 비싼 취미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선 여기서는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수강료와 재료비는 나눠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선 수강료는 그 공방 혹은 뭐 학원처럼 운영되는 그곳의 위치라든지 커리큘럼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혹은 강사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얼마가 비싸고 얼마가 싸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제외를 하고 볼게요. 그런데 재료비를 기준으로 보면 가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의 버킨 백 30 사이즈짜리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것을 커버해서 내가 뭔가 수련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본다고 했을 때 30짜리 해서 만든다고 보면 가죽을 겉감 안감을 다 비싼 가죽으로 쓴다고 치고 해도 한 15평 정도면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로스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서라도 15평이면 진짜 만들고도 남아요. 그런데 이 평당가를 가죽을 비싼 걸 쓴다고 했잖아요. 가죽이 평당가 2만 원 정도면 진짜 비싼 가죽에 쳐요. 진짜 악어 가죽이나 코도반 이런 것들 제외하고 평당가 2만 원이면 비싼 축이란 말이에요. 정말 비싼 축이에요. 그러면 15평에다가 2만 원으로 곱해 볼게요. 그러면 3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 부자재
뭐 핸들 심지라든지 아니면 보강이라든지 장식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도 뭐 5, 6만 원 그 정도 내외로 그냥 퉁 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면 이것저것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 하더라도 그 30 사이즈짜리 가방을 만드는데 한 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일 비싼 가죽 기준으로, 이 비싼 가죽이 그냥 비싼 가죽이 아니라 에르메스에 납품하는 그 테너리, 검증된 테너리 것의 가죽을 기준으로 해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좀 심플한 가죽이나 조금 사이즈가 작은 소품 이런 것들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원래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고요. 심지어 그 가격, 아까 말씀드린 평단가는 도매 기준도 아니라 소매 기준이에요. 어느 누구나 살 수 있는 그 가격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일 비싼 기준으로 설정해도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 하셔요. 명품 가격이 왜 비싸나요? 라고 반문을 하시거든요. 명품 가격이 비싼 건 그 가죽이 어떤 가죽이라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루이비통이나 그런 것들 가죽이 아닌 것도 2, 300만 원 주고 잘 사시잖아요. 그게 가죽이라서 산 게 아니라 루이비통이라서 사신 거잖아요. 프라다라서 사고 샤넬이라서 사신 거잖아요. 그게 가죽이건 아니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명품이나 이런 것들 혹은 그 외에 다른 브랜드들의 가격이 매겨지는 건 그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고요. 거기에 들어간 뭐 디자인과 여러 가지, 그리고 인건비,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뭐 마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브랜드 가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가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제외한 재료비로 따졌을 때는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인건비, 내가 직접 하잖아요. 내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빠집니다. 그러면 수강료와 재료비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이 재료비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재료비는. 그러면 이제 수강료만 좀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 수강료를 내가 지불하고 할 만큼.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예 전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재료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오픈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전에는 가죽을 팔던 그런 판매점들이 도매에서 도매로 되기도 했고, 그 정보에 대해서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로 마진을 조금 더 많이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죽을 팔고 이제 부자재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격 정보를 전부 다 오픈하고 있어요. 점점. 조금만 찾아봐도 그 가격 정보들을 다 아실 수가 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아니면 대놓고 얘기를 얼마라고 얘기해 두시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 가격을 더 이상 플러스 알파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죽 공방이나 무슨 학원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이런 데 있어서는 현명한 소비자로서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료비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고 가죽도 별로 비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죽이 별로 비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가죽은 고기를 취하고 나서 남은 부산물이고, 그 부산물을 뭔가 가공 처리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놓은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버리기도 하고 그냥 쓰기도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뭐 말씀드릴 건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결론은 재료비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제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이견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재미 삼아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